네, 논란이 많지만 이제 곧 현실이 될 것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그러니까 검찰은 앞으로 직접적인 수사의 권한을 갖지 못하게 되고요.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송영우 대변인,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헌정사의 수치다 이러면서 맞거래를 했다 그러는데 뭘 거래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회 본회의에 올라와 있는 민주당 주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327조인데요. 원래도 지금 형사소송법을 보면 공소제기가 법률에 위배된 때에는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민주당 안에는 두 가지 사유를 더 넓혀놨죠. 그러니까 수사에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경우 또는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 이 두 가지를 추가해놨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중대한 수사상의 위법이어서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될 정도인 것인지 또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 어떤 경우인지 이런 것은 모두 다 불확정 개념이기 때문에 외연이 불분명합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왜 이런 조항을 넣어 놓았는가?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은 5개 재판의 형사 피고인입니다. 그리고 여권은 이 사건들에 대한 공소 취소를 끊임없이 시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공소 취소도 할 수 없게 되고 그다음에 최근에 논란이 불거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연임 개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판을 장기간 미루는 것도 불가능해지면 플랜 A, 플랜 B도 안 됐을 때 플랜 C로 그러면은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는 공소기각 판결이라도 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해 놓고자 한 것이 아니냐. 이게 핵심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제대로 된 답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공소기각 논란이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좀 내용이 좀 복잡하다 이렇게 여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픽 보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소 취소는 검사가 주체죠. 검사가 스스로 제기한 공소를 철회해야 하는 거고 공소 기각은 판사가 주체입니다. 판사가 재량으로 재판을 종결하는 행위를 말을 합니다. 네, 현행 형사소송법에 공소기각 사유가 원래 있습니다. 왼쪽에 이제 기존의 사유가 있는 거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 두 가지 중대한 위법 수사와 소추재량권 현저한 일탈 이 두 가지가 포함이 이번에 새로 된 거고 이 신설 조항을 놓고 국민의힘에서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무부와 검찰에서도 즉각 반발했습니다. 법무부는 실체적 진실에 관한 심리보다 재판 지연 같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고요. 검찰에서는 재판부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공소기각 사유는 객관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지금 여야에서도 공소기각 사유를 끼워 넣게 한 것을 놓고 지금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 있는지 들어보시죠. 그동안 뭐라 했어요? 민주당의 김어준 씨랑 이쪽이 정청래계에서 말한 게 대통령 공소 취소 받으려고 검찰의 보안 수사권 남겨주려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소 취소와 보안 수사권 유지가 거래다 했는데 지금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고 공소 기각 이제 한마디로 검찰이 공소 취소하지 않고 법원에서 공소 기각할 수 있는 이상한 조항을 만들어 놓고 공소 기각과 보안 수사권 유지와 또 추악한 거래를 한 겁니다. 요 조항이 대통령 재판에 적용이 될 수는 있는 거죠, 이론적으로. 뭐 이론적으로는 적용될 수 있는데 이 조항이 없어도 적용되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327조 2호에 원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그 수사가 위법하면 공소기각을 할 수 있죠. 지금도 이미.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검사의 소추재량과 검사의 기소권에 대해서 함부로 행사하지 마라라고 법에 명확하게 규정을 넣어주는 것이죠. 공소기각 사유 2개 끼워 넣은 거 이재명 대통령 재판 지우기 아니냐.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그게 무슨 말이냐. 원래 있었다. 왜 미리 공부 안 하고 지금 와서 난리냐. 이 얘기거든요. 일단 원래 아까 그 김용민 의원 설명한 것처럼 원래 있기도 한데 조항을 또 추가한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조항 추가를 주도한 게 또 김용민 의원과 그리고 그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 두 분의 안에 있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당의 TF에서 내었던 중점적으로 다뤘던 안에는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 자료에 있긴 있었던 건 팩트죠. 근데 이제 김용민 의원이 왜 이걸 넣는지를 설명을 하시는데 아까 영상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이게 판례에 나온 게 있다. 그러니까 이 그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대법원이 판례를 인정한 게 이제
2021년에 최초로 그 유우성 씨 그 간첩 조작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판결문에 보면은 지금 들어간 조항이 거의 그대로 나옵니다. 검사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서 공소를 제기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각한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거를 그대로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김용민 의원 설명은 이렇게 판례가 나왔을 때 이걸 입법하는 거는 입법부의 역할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 저는 그런 설명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예. 설득이 되는데 근데 왜 하필 이 타이밍이냐라는 거에 여지를 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이 타이밍에 이걸 넣었다는 것은 결국 누군가의 재판을 위해서 이거 넣은 거 아니냐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번 형소법 개정안에 보면은 다 부칙 사항들이 다 그 세세하게 담겨 있어요. 언제부터 적용하고 뭐 어떤 사건에 대해 적용하고. 근데 요 327조에 대해서만 부칙 조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의도적 설계가 있는데 여기엔 부칙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부칙 조항이 없기 때문에 결국 지금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아까 김용민 의원께서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예. 기존에 이미 공소기각할 수 있는 게 있다. 이거를 구체화했을 뿐이다. 그러면은 구체화하는 것 때문에 공격을 받고 있다면 이거를 빼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굳이 넣었어야 되는가? 정무적 이게 판단. 없어도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굳이 그쵸. 뭐하러 넣냐? 그러니까 정무적 이 판단이 얘기겠습니다. 아쉽다는 거죠. 예. 정무적 판단이 너무 아쉬운 부분이고 예. 왜냐하면 이 검찰개혁 안 그래도 지금 검찰개혁 형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진영 내부에서의 우려의 목소리도 계속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거에는 검찰개혁에 뭐 대의가 있다. 요거를 내세우기 위한 건데 여기에 지금 다른 게 섞여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의를 설명하기에 참 공색한 상황이 됐다라고 네. 그렇게 볼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정무적 판단이 너무 아쉽기 때문에 부칙을 개정을 하든 뭔가 이거에 대해서는 좀 손을 보는 것이 그래도 국민들을 설득하기에 좀 유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통과시킨다는 건데 조금 미루고 부칙 조항은요. 예. 그 계속해서 이 법안에 대한 부칙이기 때문에 전 충분히 지금 폴리버스터를 종료하기 전에도 할 수 있고 그렇군요. 10월 2일에 적용하기 전에 예. 그 전에도 충분히 저는 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례가 있기 때문에 넣은 거다. 그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건 제가 변호사이기 때문에 좀 보충 설명을 드려야 될 예. 것 같은데요.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넣었다는 것은 사실은 정확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1년에 그 탈북민으로 알려진 실제로는 제북 화교 출신인 유우성 씨 사건에서 대법원이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기각을 인정한 사례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네. 그 사건은 어떤 거냐면 원래 유우성 씨의 그 북한에 돈을 보낸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 유예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의 다른 사건 증거 조작이 밝혀지니까 검찰이 일종의 보복 기소로 기소 유예했던 사건을 갑자기 다시 기소를 한 케이스예요. 그런 점에서 기소의 정당성이 의문시됐기 때문에 공소 기각을 한 것인데 그렇게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 기각이 되면 보통 뉴스에 나옵니다. 2001년부터 2021년까지 대법원 판례가 한 2개 정도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런 것을 판례의 특정한 문구를 떼와서 일반화시키면 그다음부터는 어떤 사건들을 공소 기각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불명확해지는 겁니다. 예. 그리고 어제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만 저 김용민 의원도 법안 소위 회의록에 보면은 우리가 판례대로 법안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 앞에서 좀 궁색한 변명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의 표명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 보안 수사권 일부 존치가 이제 필요하다고 주장을 해왔는데 보안 수사권 폐지 책임은 여당의 강경파가 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좀 뼈 있는 말 같은데요. 그렇죠. 왜냐면은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렸습니다만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우려가 계속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주도한 분들이 남은 기간 이게 실제 시행이 되고 중소청과 공소청이 이 출범하기 전까지 뭔가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셔야 될 거고 이런 것들에 좀 미비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도 하셔야 될 겁니다. 예. 그렇지 않는다면 사실 이 보안 수사권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정말 피해를 보는 국민 사례가 그렇게 막 자주 나오지는 않을 거지만 하지만 한 건이 나올 때마다 파급력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아마 우리 정당 지지율에 주는 영향도 크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에게 주는 국정 지지율에 주는 영향도 클 거기 때문에 예. 그런 차원에서 정성호 장관은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 그때 가서 또 공색한 변명을 했을 때 국민들께서 과연 그거를 봐주실 것이냐. 우리가 집권 여당이었고 다수당이었기 때문에 그 힘을 갖고 통과시킨 법안인데 그 법안에 허점이 있어서 피해를 보는 국민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피해를 볼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책임 물론 정성호 장관도 책임을 자유로울 수 없겠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반대 목소리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통과시킨 분들이 좀 더 책임감을 느껴야 될 거라는 저는 뼈 있는 말을 하셨다고 예. 생각합니다. 간략하게요. 뭐 대통령 귀국하면 거부권 행사 건의할 거냐고 물었더니 거부권 행사할 일이 아니라고 이제 밝혔는데 한동훈 의원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된다라고 이제 또 비판도 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성호 장관이? 일단 정성호 장관은 직을 걸고 막아내는 것이 책임을 지는 것이지 지금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않고 일종의 정치적 알리바이를 남기기 위해서 도망가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는 아니죠. 그러니까 저 법안이 국무회의에 올라오면은 어떻게든 이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하고 또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물론 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은 저도 0으로 수렴한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앞서 봤던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조항이 이 대통령이 행여라도 거부권을 행사할까 봐서 민주당 의원들이 넣은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기각 사유가 넓어지면 이 대통령은 본인 재판이 공소 취소도 되지 않고 재판을 영원히 미룰 수도 없게 됐을 때 그러면은 유무죄 판단을 안 받는 공소 기각이라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희망을 갖게끔 하는 조항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거부권 행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로 입법 권력을 사유화시키는 거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혹은 민주당을 이 대통령을 위한 개인 로펌처럼 만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분들이 로펌에 있는 소속 변호사처럼 일을 하고 싶어 하신다면 아마 국민들께서 내후년에 민주당 의원들을 대거 로펌으로 돌려보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하나가 있죠. 바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한 선관위 특검법입니다. 특검법이 통과되자 이분이 또 올림픽공원으로 갔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이 바라는, 국민이 오케이 해야 임명할 수 있는 특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의혹에 대해서 모두 수사할 수 있는 특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8월 15일 대한민국을 다시 세웁시다. 네, 올공의 남자 장동혁 대표. 어제 올림픽공원에 가서 한 발언을 들어보셨는데 원래는 같이 가자 그러면 의원들이 전화를 피했는데 어제는 10여 명의 의원들이 또 같이 갔다 그러고요. 옆에서 뭐 장동혁이 해냈다 이런 함성도 나왔더라고요. 저기 계신 분들에게는 이제 장동혁 대표가 좀 더 단단한 지지를 받게 되겠죠. 하지만 지금 특검법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지금 특검법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아니면 국민의힘이 주장한 대로 조금 더 수사 범위를 넓히고 이런 게 성공했다고 해서 지금 저기에 계신 분들 중에 일부가 주장하고 있는 정말 그 중국의 개입설이라든지 뭐 이른바 뭐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런 음모설이 확인된 건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이 특검이 좀 더 전방위적인 수사를 할 수 있게 됐고 좀 더 넓은 수사를 할 수 있게 됐고 자, 이 특검을 통해서 아마 선관위의 그동안의 아주 부실한 행태에 대한 민낯이 밝혀질 겁니다. 하지만 저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도 한 번 더 좀 밝혀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부실이 부정으로 가는 건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 정도면 부정 수준 아니냐. 똑같은 부정이라 하더라도 저분들이 말하는 부정은 또 전혀 다른 차원의 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기획, 특히나 다른 나라의 기획, 중국이 개입돼 있다는 그런 음모론 같은 얘기가 이런 특검을 통해서 좀 밝혀질 가능성은 거의 제로. 수렴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지금 장동혁 대표의 표정이 좋고 내가 뭔가 이뤄냈다. 저분들과 뭔가 축하의 자리처럼 저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특검의 수사 결과가 나오고 선관위를 완벽하게 개혁해냈을 때 그 일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정선거론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밝혀지지 않았을 때 오히려 저분들과 장동혁 대표는 전 좀 더 고립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자축할 상황은 아니라고 좀 봅니다. 어제 현역 의원들 누가 왔는지 그래픽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원래는 당대표 비서실장이 전화 돌리면 전화를 다들 피했는데 어제는 저렇게 많이 왔습니다. 뭐 김장겸, 박준태, 강명구, 서천호, 조승환, 저기 뭐 주진우 의원도 갔다 그러고요. 어떻게 보면은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사퇴설에 좀 압박을 받았는데 이제는 좀 내 공간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까? 글쎄요. 부산 집회나 광주 집회 때보다는 현역 의원들의 참석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 15명이라고 하는 숫자, 장동혁 대표 포함입니다. 다 합쳐도 국민의힘 국회의원 109명의 6분의 1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당대표가 참석하는 장외 집회, 그것도 일종의 그 페어웰 무대라고 할 수 있는 곳에 참석하는 것으로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숫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장동혁 대표 입지가 본질적으로 강화되었다고 보는 것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 선관위 특검을 통해서 예. 이른바 부정선거론이라고 하는 것이 불식되는 결과가 나온다면은 저렇게 올림픽공원 집회에 올인해온 장동혁 대표의 행보도 그만큼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20일 또는 150일 동안의 수사 결과를 좀 귀추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힘하고 이제 민주당하고 수사 범위를 놓고 좀 줄다리기가 있을 것 같긴 한데 핵심적인 건 선관위 서버 여느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어떻게 정리될까요? 글쎄요, 저는 선관위 서버를 열어야 되는 이유가 그렇게 뭐 높지 않다고 보는데, 근데 저분들은 어떤 결과가 나와도 아마 그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선관위 서버도 들여다보고 뭐 필요하면은 많은 재검표도 하고 최대한 할 수 있는 저 정도의 음모론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니다 하더라도 국민 많은 분들이 그래도 좀 저분들이 아무 이유 없이 저런 건 아닐 수도 있지 않나라고 의구심 가질 수 있거든요. 사실 투표율은 조작된 게 그렇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다 낱낱이 좀 밝힐 수 있는 좀 광범위한 그런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민주당도 동의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재검표 같은 것들 경우에는 최근에 뭐 6.3 지방선거 재검표들이 막 이루어진 것들을 보면 실제 재검표를 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거든요. 뭐 한 표, 두 표 정도의 차이가 발생할 뿐인데 그런 것들의 비용이 든다 하더라도 저는 국민들의 의구심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검에 뭐 좀 많은 예산, 좀 더 넓은 범위 이런 것들을 부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올림픽공원에 이제 부정선거 시위대, 전문 시위대도 이제 많지만 이제 2030 청년들도 많이 나왔던 것은 이제 선거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이런 부분을 이제 강조했던 건데 뭐 서버 부분 포함해서 어떤 부분까지 이번에 좀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성역 없는 규명을 해야죠. 사실 시간대별 투표율을 틀리게 입력해놓고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 그 뒷시간대의 수치를 조작했다. 이것 우리 국민들께서 상상도 못한 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선거 제도에 대한 신뢰가 근본부터 흔들릴 수 있는 상황까지 내몰린 겁니다. 그러면은 선관위가 했던 모든 일에 대해서 사실 성역 없이 규명하는 것이 원론적으로 맞아요. 다만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사 기간에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검사가 재량으로 한 번 연장을 해도 최대 120일이고 거기서 30일을 더 연장하려면은 대통령이 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기본 120일이라고 봤을 때 이번 지방선거에서 있었던 일들을 우선적으로 수사를 하는 것이 맞죠. 다만 앞서 저희가 영상에서도 봤듯이 여전히 부정선거론에 동조하거나 혹은 상당한 의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사회에 존재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부정선거론을 불식할 수 있는 과정도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확인을 해서 확인해봤더니 정말 개표 부정은 없었더라 라고 하는 것이 좀 확인이 됨으로써 우리 사회의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도 복원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에 동력을 제공하는 수사도 필요하고 동시에 선거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해소하는 수사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정과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그런 광범위한 수사. 그러니까 열 수 있는 건 다 열자. 두 분 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올여름에 이제 국민들을 이제 더 덥게 만들었던 게 바로 이제 우리나라 축구의 이제 현실인데 어제 국회에서 축구협회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얘기가 있었고 또 축구 해설가는 이 청문회를 어떻게 봤는지 같이 좀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들이지만은 저는 그런 젊은 친구들이 들어와서 이 어려운 것들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밖에서 좋은 역할 하는 것도 좋고 좋은 얘기하는 거 좋고 쓴소리 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 안에 들어와서 이 현실이 얼마나 어려운지 좀 깨닫고 그러다 보면은 본인들이 더 이거를 책임감을 가지고 더 바꿀 수 있을 거라는 저는 생각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전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아무도 사과하지 않지? 왜 아무도 고개를 숙이지 않지?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하지만 뭘 잘못했습니까라고 물어보면 뭘 잘못했다는 말은 없어요. 내가 쓰지 않으면 축구 쪽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하는 거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를 악물고 그 라인에 쓰려고 하는 거고 한 번 붙으면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제도 나왔지만 뭐 진사청탁, 취업청탁 혹은 거기서 그렇게 문제를 빚고 부회장을 하다가 나갔는데 또 프로축구에서 어떤 팀에 가서 또 무슨 일을 하잖아요. 엉망이 카르텔 그건 당연히 있습니다. 네, 뭐 축구 전술만 엉망인 줄 알았더니 청문회 전술도 엉망이었다. 보는 내내 답답했다. 이런 평이 많았습니다. 어제 핵심적인 건 제대로 못 건드리고 끝났다. 이런
좀 비평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뭐 청문위원들이 공격수였다면은 이 질문을 받아내는 분들이 수비수, 공격 수비 둘 다 수준이 낮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처음에 이제 경기 킥오프를 알리는 그 이재정 위원장의 발언 정리 이런 것들은 전 좋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청문회가 왜 열리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짚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 대한축구협회 그 축구 대표팀의 감독이 되는 선임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축협의 투명성과 책임성 이것들을 좀 높이기 위한 청문회 자리다라고 했는데 막상 청문위원들의 질문 수준이나 이런 것들은 날카롭지 못했거든요. 뭔가 왜 졌냐라든지 사실 그 감독이 선발되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일단 감독이 선발된 이후에 선수 기용과 관련돼서는 그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건 아무리 물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왜 졌냐고 물어보는 그런 질문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허비하는 것들이 또 보여지기도 했고 또 저는 또 우리 당 위원들의 질문이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예. 또 뭐 그 연봉에 대해서 굳이 물어본다든지 뻔히 알고 있습니다. 이 계약 조항 때문에 밝힐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자극적인 그 숫자를 끄집어내서 뭔가 이슈가 되기 위한 질문으로 소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수비를 하는 답변하는 분들도 또 어느 분도 뭐 그 정몽규 회장이나 홍명보 감독이나 그렇게 반성하는 모습이나 국민들께 죄송해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홍명호 감독이 여론을 좀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죠?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2018년 아시안 게임이 떠올랐는데 네. 그때 야구 대표팀에 대한 문제 분노가 좀 있었거든요. 그때는 심지어 금메달을 따고 왔습니다. 네. 금메달을 따고 왔는데 당시 선동열 감독에 대해서 야구 팬들이 특정 선수들을 인맥에 의해서 뽑아준 거 아니냐는 비판을 했었는데 청문회는 당시는 아니었고 그때 상임위에 불러서 답변을 하는 과정을 보면서 국민 여론이 뒤집혔습니다. 그렇죠. 워낙 형편없는 질문들을 하고 그거를 답변하는 선동열 감독의 태도를 보면서 오히려 국민들이 너무한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그 홍명보 감독은 아까 영상에서 잠깐 짧은 영상도 보시면 너네들이 해봐라. 나를 비판하는 후배들 너네들이 해보면 너네도 다르지 않을걸? 너네도 힘들걸? 이거 바꾸기 쉽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식의 발언이나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홍명보 감독도 여론을 뒤집을 수 있는 기회를 본인이 발로 차버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뭔가 남는 게 없는 알맹이가 없는 청문회였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박문성 의원이 얘기했던 그 부분이 사실 이제 축구를 사랑하는 분들의 핵심적인 문제점이거든요. 이 욕망의 카르텔이라고 표현했는데 특정 카르텔이 쥐어들고 흔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파헤치지 못했다 이런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의구심이 다분히 있는데 그러면은 청문위원이 되는 국회의원들이 축구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그런 부분에 대한 송곳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단순한 의혹을 청문회장에 옮겨서 확대 재생산하는 것만으로 소기의 답변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게 오산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 청문회가 열리기 전부터 이런 청문회가 큰 효용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의문을 표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청문회가 열리게 된 건 우리가 북중미 월드컵에서 32강을 못 갔기 때문이고 그런 월드컵 대표팀의 실패는 사실은 감독 선임의 실패입니다. 그러면은 그 감독 선임의 과정에 있어서 한국 축구가 모셔올 수 있는 세계 유수의 감독들로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그런 사람들 중에 누구는 배제하고 국내의 홍명보 감독을 뽑았는가 여기에 네. 대해서 매우 정교한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국회의원들이 축구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압니까? 네. 사실 저 자리에 있었던 국회의원들 중에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감독 5명 정도를 즉석에서 이름 댈 수 있는 국회의원이 몇 명이나 있었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결과가 예상된 청문회였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국제 경기 대회에서 축구가 됐든 야구가 됐든 농구가 됐든 실패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것을 청문회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체육계에서 좀 자정 노력을 기울여서 해결하는 쪽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청문회였다고 평가합니다. 네, 축구계 카르텔은 파헤치지 못하고 윤용군 의원이 정몽규 전 회장에게 보낸 문자만 포착돼서 그 기사만 많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이 문자 속에서 이제 그대로 나오고 있는데 정선배라고 칭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는 거잖아요. 프라이버시라고 답변을 안 했는데 누군지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윤용근 의원의 지역구의 전직 의원이 정 씨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뭐 정치권에서는 저거는 누군지 다 알고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축구협회, 축구계의 카르텔을 파헤치기 위한 청문회를 통해서 저 문자 때문에 국민들은 축구협회의 카르텔이
카르텔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사회의 카르텔이구나. 정말 축구계는 정치권까지 연결이 돼 있어서 축구계에서 높은 사람들은 이런 청문위원회까지 연락을 취해서 사전에 본 질문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정몽규 회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질문도 받아낼 수 있구나. 사전에 받아내서 준비를 할 수 있구나라는 좀 씁쓸한 맛을 남기는 좀 안타까운 장면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카르텔이 여의도까지 있는 건가요? 그렇죠. 다 퍼져 있는 거죠. 한국 어느 곳에나 이 카르텔이 있고 그 카르텔끼리 연결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고 봅니다. 네, 축구만큼 답답한 청문회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